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김은자 시인입니다. 알베르트 까뮤가 그랬던가요?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다 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봄에 서 있는 거네요. 10월의 첫 주입니다. 가을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고 또 이루지 못한 게 뭐고 또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겨울이 잠이라면요, 봄이 탄생이라면요, 또 여름이 청춘이라면 가을은 숙고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잎이 떨어지고 사철, 식물이 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반면에 여름 내에 농사지었던 열매들을 수확하는 계절이기도 하죠. 가을이 저는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기온이 서늘해지고 나뭇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걸 보면요, 마음 한구석에 쓸쓸해집니다. 이게 바로 가을 타는 걸까요? 이 가을에 시만큼 좋은 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쿵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을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시가 떠오르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여러 시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 윤동주의 별에는 밤, 이혜인 시인의 가을 편지, 나태주 시인의 풀꽃, 정주영의 향수, 도종환의 가을사랑 등 정말 여러 가지 시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각자 떠오르는 시가 있을 건데요. 우리가 사는 뉴욕은 한국처럼 사계절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지껏의 계절을 뒤엎고 새로 좀 무언가를 시작하는 기분이 듭니다. 서부 캘리포니아 날씨 춥지 않고 좋다고는 합니다만 그날이 그날 같고 그 계절이 그 계절 같으면요, 글쎄요, 이 새로운 국면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봄이 있으면 여름도 있고 또 뜨거운 여름이 있으면 그걸 좀 식혀줄 가을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눈보라치는 겨울도 있어야 봄이 새롭고 또 가을도 반가운 것 아닐까요? 가을이라는 정거장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삶의 반경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가을 냄새가 물씬 나는 요즘입니다. 계절마다 냄새가 있어요. 퀴퀴한 방구석에서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칠 때 훅 쳐들어오는 그 공기, 상쾌하면서도 쓸쓸한 냄새, 애꿎은 사람을 감성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이 또 가을 냄새이기도 합니다. 가을 냄새가 도대체 무슨 냄새예요? 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있어요. 사소한 추억들이 이유 없이 끈끈해지면서 가을 푸른 하늘을 만지면 훅 묻어나올 것 같은 그런 냄새 있습니다. 박인수와 이동원이 불렀습니다. 향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감금 생활, 그런 거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생활인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한국도 좀 다녀오고 해도 부족한 삶인데요. 어디 한 곳 누구 하나 자유롭게 다닐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요즘이죠. 그래서 시쿵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꼭 얼굴을 봐야 만나는 건가요? 시 한 편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삶을 나누고 공감을 공유하고 그런 의미 있는 시간, 그런 것도 귀한 만남이죠. 매주 한 편씩 여러분들에게 저의 해설과 감상을 곁들여서 시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미경으로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삶이란 것이 나 하나만 들여다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위에 함께하는 이들, 그들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비춰보고 함께 감동하고 함께 전율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맛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반찬이 여러 가지가 아니고요. 시 한 편 뚝 잘라서요. 접시에 척척 얹어서 맛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시는요. 김사인 시인의 새끼 발가락과 마주치다 라는 시입니다.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새끼 발가락과 마주치다. 김사인. 스타킹 속에 든 그 새끼 발가락을 우연히 보게 된 순간 나는 술이 번쩍 깼다. 눈 내리깐 채 몸에 제일 후미진 구석에 엎드려 있는 그것은 100만 년 인류사를 배경으로 갖는 것이어서 애잔하거나 안쓰럽다거나 하는 따위의 감상적 형용으로는 감히 어리댈 수도 없었다. 아프가니스탄의 굶주림으로부터 정신대 끌려갔던 내 제당 숙모에 이르는 유구한 상처의 넋들이 그 숨죽인 다소곳함 속에는 서려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토록 꼬부리고 숨어있는 그것이 혹 죽은 것은 아닌가. 한순간 걱정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손이 뻗어가 그것을 건드리니 가만히 움츠리며 살아있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그 기척이 어쩐지 우리들 희망의 절망적인 상징처럼 여겨져서 눈물까지 핑 돌았다. 등을 보이고 앉은 그녀는 그런 내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발을 조금 당기고 치맛자락을 끌어내려 슬며시 덮고 마는 것이었다. 작고 보잘것없어서 눈에 띄지도 않아서 무시하고 살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시대의 최후의 휴머니스트 시인이다 라고 불리우는 김사인 시인의 시인데요. 이 시는 김사인 시인의 가만히 좋아하는 이라는 시집에 실린 시기도 합니다. 세상의 온갖 그 낮고 어둡고 이 축축한 것들을 꺼내서요, 정말 따스하게 감싸 안는, 또 그런 것이 마치 나를 감싸 안아주는 것 같은, 그래서 눈물겨운 것 같은 그런 시기도 합니다. 시를 조금씩 나누어서 좋은 생각 함께 공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스타킹 속에 든 그 새끼 발가락을 우연히 보게 된 순간 나는 술이 번쩍 깼다. 눈 내리깐 채 몸에 제일 후미진 구석에 엎드려 있는 그것은 억만년 인류사를 배경으로 갖는 것이어서 애잔하다거나 안쓰럽다거나 하는 따위의 감상적 형용으로는 감히 어리댈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요, 이 새끼발가락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한 여자의 새끼발가락을 보면서요, 술이 번쩍 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끼발가락을 볼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너무 작고 까맣게 죽어있고 너무 아파 보여서 어머 어떻게 견디었나 안쓰럽기도 하고요. 살아있기는 한 건가 이거 확인하게 되고요. 어떻게 이 모습으로 지탱하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새끼발가락의 발톱은 위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눈을 내리깐 것처럼 위도 아니고 밑도 아니고 비스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 새끼발가락의 모습을 몸의 제일 후미진 곳에 엎드려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또 100만 년 인류사의 배경, 인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감히 그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애잔하다, 안쓰럽다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 새끼발가락은 숙명적인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발을 지탱해주고 발이 설 수 있게 해주고 또 발이 걸어갈 수 있게 해주려면 이 맨 마지막에 달린 새끼발가락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 새끼발가락은 엄지발가락의 보폭을 주인의 걸음을 따라가기가 버거웠을 만큼 어떻게 보면 작고 위치적으로도 호미진 곳에 있잖아요. 그런 곳에 태어났고요. 태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새끼발가락, 그 한 생 앞에서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해요. 인간은 누구나 숙명적인 아픔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음 식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굶주림으로부터 정신대 끌려갔던 내 제당 숙모에 이르는 유구한 상처의 넋들이 그 숨죽인 다소곳함 속에는 서려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토록 꼬부리고 숨어있는 그것이 혹 죽은 것은 아닌가. 그 시인은 그 모습을 보고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기아, 그리고 일제치하의 정신대에 끌려가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제당 숙모의 아픔을 떠올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질러진 숙명적 아픔과 상처를 숨은 듯 꼬부라진 모습의 새끼발가락에 숨죽인 다소곳함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래 얼마나 아팠으면 이렇게 꼬부리고 소리 하나 없이 숨어있나 싶었던 거죠. 그리고는 혹 죽은 것은 아닌가 라고 묻습니다. 그 말은요, 죽은 것 같지만 새끼발가락 너 결코 죽지 않았다. 그 큰 상처를 묻고도 소리 하나 없이 있는 너 아직도 살아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동시에요, 견디고 있다고 죽은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연이어서 살아있다 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다음 식기입니다. 한순간 걱정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손이 뻗어가 그것을 건드리니 가만히 움츠리며 살아있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그 기척이 어쩐지 우리들 희망의 절망적인 상징처럼 여겨져서 눈물까지 핑 돌았다. 그렇잖아요. 새끼발가락 보면 다시 한번 만져보게 되잖아요. 시인은 그 꼬부리고 있는 새끼발가락이 걱정도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그것을 건드렸다고 말합니다. 새끼발가락에 말을 건 거죠. 그 존재를, 그 아픔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새끼발가락이 말입니다. 체온도 살아있고 꼬부라졌지만 발톱도 자라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그 순간에 가슴이 확 뜨거워졌을 겁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가만히 움츠리며 살아있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라고요. 이것 보십시오. 움츠리고 있다고 죽은 것 아닙니다. 아픔을 품고 있지만 나 분명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듯 살고 있는 새끼발가락에서 삶의 기척을 느끼는 거죠. 왜 아니 눈물이 핑 돌지 않겠습니까? 아픔을 견디면서
아픔을 내 살처럼 품고 또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 상처를 떠들지도 않고 묵묵히 안고 있는 모습은 분명 희망인데요. 희망의 모습이 너무 아파 보여서 절망적인 상징처럼 여겨져서 눈물이 핑 돌았다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작고 약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소박한 희망이기도 하죠. 한순간 걱정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손이 뻗어가 그것을 건드리니 그것이 꼭 새끼 발가락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그 오래된 상처들 있죠. 묻어버릴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숙명적인 상처들 누구나 하나씩 다 갖고 있는데요. 가끔 그런 것들을 몰래 꺼내보기도 합니다. 아, 내가 그때 그랬었지. 아, 나는 이렇게 태어났었지. 그렇게 꺼내보기도 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고 그 상처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움츠리면서도 살아있어요. 나 살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 기척이 희망의 절망적인 상징처럼 여겨져서 눈물까지 핑 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장애를 극복하고 사는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희망의 모습이지만요, 너무 힘겨워 보여서 이 절망의 상징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픈 새끼발가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멀쩡한 발이 존재하고 또 한 사람이 걸어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눈물이 핑 도네요. 마지막 시기입니다. 등을 보이고 앉은 그녀는 그런 내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발을 조금 당기고 치맛자락을 끌어내려 슬며시 덮고 마는 것이었다. 시인은 사람이 많은 식당 안에서 뒤에 앉은 어느 여자의 발을 우연히 본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아내의 발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발을 보면서 새끼 발가락을 보면서 한 생을 엿보게 된 거죠. 등을 보이고 앉은 여자의 발가락을 보면서 콧날이 시큰해진 거예요. 시인은 그녀가 발을 조금 당기고 치맛자락을 끌어내서 슬며시 덮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픔의 외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것 같지도 않고 이해받고 싶지도 않은 인간의 마음을 엿보게 되잖아요. 치맛자락을 끌어내려서 슬며시 덮고 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이고 아픔이기도 합니다. 새끼 발가락처럼 지탱해 보려고 발가락이 뒤틀리고 움츠리면서 아픔과 더불어서 살지만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 상처, 누구에게나 하나씩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증거예요. 글쎄요, 새끼 발가락 멀쩡하고 예쁜 사람 있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그늘지고 아픈 곳이 있습니다. 아픔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인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슬픈 건요, 이 시에서처럼 그 아픔은 나 혼자 슬며시 덮고 말아야 하는 그 분량이라는 거예요. 김사인 시인에게 있어서 새끼발가락은 우리가 알고 느끼는 새끼발가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존재를 확인하고 인류의 역사를, 아니 숙명적인 아픔을 찾을 수 있는 곳, 그 상처와 아픔에도 숨죽인 다소곳함이 서려 있어 거룩하기까지 한 것이 김사인 시인이 말하고 싶은 새끼발가락이었던 겁니다. 김사인 시인은요, 1956년 충북 보은에서 태어났습니다. 1982년 시와 경제에 동인으로서 참가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고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시집으로는 밤에 쓰는 편지, 가만히 좋아하는 시를 어루만지다, 어린 당나귀 곁에서 등이 있고요. 신동엽 문학상, 현대문학상, 대산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이 시는요,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물질의 눈이 먼 현대인들의 뉘우침으로 고개를 수그리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입니다. 김사인 시인이 어떤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작고 낮은 것들 옆에서 함께 서서 섬기는 일, 같이 알아주는 일, 그것이 시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요. 김사인 시는요, 사회적 약자, 노숙자,
또 꼬부리고 숨어있는 새끼발가락, 키 낮은 풀, 별로 고울 것 없는 그 버러지, 쓰다버린 집과 이 담벼락 등에 그의 시선이 머물면서 함께 아파하고 또 우리에게 따스한 시를 전해준 시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동포사회의 문학의 저변화, 문학의 전문화, 문학으로 일상을 나누고 문학으로 삶을 공감하는 김은자의 시쿵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시 읽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시로 푸르게 살찌는 한 주 되시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